남원에서 모 노인 주간보호센터 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뒤 수개월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의 수질 개선 습지와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갖춘 1단계 환경 생태단지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4단계 사업으로 조성되는 환경 생태단지가 사람과 자연의 공존 공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파트값 고공행진으로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10달이 됐습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재개되면서 아파트값 안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0시 기준 132만 3천여 명으로 도민 73.8%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52명 더 늘었습니다. 남원의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된 노인들 모두 백신을 맞은 돌파 감염자들이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한 정부는 접종 6달 이후 될 수 있으면 8달 이내에 백신을 다시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남원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80대 노인이 콧물과 열감 증상을 보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센터에 다니는 노인과 직원,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까지 271명을 진단검사했는데 30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29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 방역당국은 이들이 지난 4월 말 백신을 맞고 반년 가까이 지난 만큼 접종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후가 되면은 추가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는 항체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유효 지속 기간이 비교적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노인시설 돌파 감염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한 요양병원에선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33명의 돌파 감염이 이어졌고 경기 남양주에 있는 요양시설에서도 돌파 감염으로 41명이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기본 접종 완료 뒤 6달 이후 가급적 8달 이내 백신을 다시 맞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들께서도 돌파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추가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역 저하자와 얀센 접종자는 2개월 이후부터 추가 접종할 것을 권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 전주 지역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10달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뜸했던 대형 건설사들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재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아파트 값이 안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청약을 앞둔 전주의 한 신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2024년 초 입주를 목표로 에코시티 2단계 용지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방식으로 740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주 시민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주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후 끊겼던 대형 건설사 신규 아파트 공급이 2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 1년 가까이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공급 물량도 없었던 탓에 아파트 가격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바로 옆 부지에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나서고 내년 초쯤에는 두어 곳의 재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감나무골 이런 것들이 분양을 하면은 선반영이 돼서 이제는 그 투자자들이나 또 실수요자들이 거기에 맞춘 어떤 미래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강력한 투기 단속이 이어지며 한껏 움츠렸던 전주 지역 부동산 시장. 아파트 공급이 조금씩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4만 3천여 명 학생에게 756억 원가량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174만 원 정도인데요. 예산 규모로만 보면 전라북도가 2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에선 순창군이 81억, 임실군이 62억, 부안군이 56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군 지역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장학숙 등을 운영하면서 예산 규모가 커진 건데요.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 출연금을 만들어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일반적인 의미의 장학금부터 최근에는 인구 유출을 막고 지방 대학과 상생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대학 신입생에게 출신지와 상관없이 장학금을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초중고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함께 반값 등록금까지 확대되는 지금 지자체들의 장학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우리 지역의 장학 사업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올해 이장 자녀 51명에게 2,600만 원의 장학금을 준 고창군. 초등학생에겐 30만 원, 중학생에겐 50만 원, 고등학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에게만 주던 걸 지난해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 지역 자치단체가 이 통장 자녀와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집행한 장학금 현황입니다. 모두 1,600여 명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3억 7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초, 중, 고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학부모가 내야 하는 공납금이 없어진 지 오래.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과거 공납금 납부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면서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이른바 행정집행 장학금은 오히려 대학생까지 확대됐습니다.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이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면 그 대상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 완주군이 출연한 장학재단입니다. 행정집행 장학금과 달리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학생 선발 공고.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자격 기준이 의치대, 한의대를 비롯해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12개 대학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대학들입니다. 학교에 따라 많게는 한 사람에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주는데 최근 5년 동안 학생 24명에게 2억 2천여만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며 개선 권고를 내렸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올해부터 예고했고 25년도에는 이제 개편해서 그 장학금 폐지할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중3 학생이랑 학부모가 이제 대학 지나고서 장학금을 염두에 두고 저희 지역 고교 입학한 경우가 있어요. 장학 사업을 지방 대학 위기와 인구 감소 해법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지역의 거주지를 두고 지역 내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에게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논란이 된 이른바 명문대 장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을 모든 학년의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이나 창업, 영농에 나선 청년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제 성적보다는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네네. 되도록이면 많이 줬으면 좋겠다. 수도권 쏠림으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과 지방대.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지자체의 장학 예산이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데 쓰여야 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84일 만인 오늘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의원의 구속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재판부 직권으로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의 헐값에 팔아 회사에 4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국내 최대 간척 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환경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환경 생태단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는데요. 고질적인 수질 문제와 생태 보존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너른 습지에서 새들이 논입니다. 갈 때는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33.9km의 방조제로 바다를 막고 내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새만금 내측에 첫 환경 생태단지가 조성됐습니다.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그리고 스마트 수변 도시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환경 생태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생태 문명의 도시로서 새만금의 꿈이 축구장 110개 크기로 조성된 1단계 환경 생태 단지에는 수질 개선 습지와 야생동물 서식지, 야생화 군락지 등이 마련됐습니다. 실제 상류 주상천 수질은 3단계에서 2단계로 개선됐는데 새만금에 서식하는 수달과 삭, 검은머리 물대새 등 30여 종류의 포유류와 조류가 찾아들면 생태 학습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매립이 이루어지는 2단계 환경 생태 단지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구역 특색을 살린 염생식물 군락지와 국제 생태 환경 체험원 등이 마련됩니다. 바닷물이 빠지며 새만금 내측에 드러날 3,9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연 노출지 구간 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되고 이어 3단계와 4단계 사업은 2050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전체 새만금 내 용지 중에 17% 정도를 환경 생태 용도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린 뉴딜 등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 환경 생태 단지 조성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집단 암 피해를 정리한 백서가 출간됐습니다. 이 백서에는 지난 2000년부터 20년 동안 마을 인근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에 발생한 피해와 주민 대응, 조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백서가 투쟁 당사자에 대한 기록이자 주민과 시민사회가 협력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비슷한 환경 피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민들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50억 원을 받는 선에서는 합의했지만 주민 20여 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벼 병해충 피해를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하고 정부가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라며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벼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병해충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우선 배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직 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오늘 전북에서 연 농촌 재생 뉴딜 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팀장은 도시 중심의 현행 국토계획 제도와 관련해 균형 발전과 토지 이용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할 농촌공간 계획 제도와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전주대 정철모 교수는 농촌 재생 뉴딜에 대한 농정 방향을 제시했고 정현찬 위원장은 농촌이 항공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말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 재생 뉴딜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을 주제로 한 2021 전라북도 인권문화축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온라인 행사로 치러집니다. 오늘 개회식에서는 인권 증진과 보호 활동 등에 힘쓴 유공자 표창과 함께 14개 시군의 도민 30여 명이 세계 인권선언 30개 조문을 낭독했습니다. 인권 토론회와 강연, 인권 골든벨, 성폭력 예방 인형극 등은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 공감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모든 행사에는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